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조원진 대표님. 잘 오늘 계셨나요? 제가 목이 좀 쉬었죠. 아유, 아주 전국, 허스키하게. 전국을 막 다닌다고 목이 좀 쉬었습니다. 네, 아주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첫 이슈로 최근 북한 미사일, 연이은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는데요. 오늘 국방부에서도 제가 이 문제를 계속 질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이 왜 이렇게 계속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것은 의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탄도미사일 발사를 해서 순항미사일 1번, 탄도미사일 5번을 발사했거든요. 네네. 원래 들어와서 6번 발사를 했는데, 네. 북한은 자기 존재감을 좀 나타내야 되겠다. 이번 대통령 선거 또 신년에 들어와서 전조가 이제 SLBM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사를 할 준비를 하고 네. 그런 전조를 나타내는 거 아니냐. 이제 북한에서도 이제 더 이상 협약 깨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더 강공을 하기 위한 전야제 정도로 미사일 발사를 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올해 6번째인데요. 저기 미사일 발사도 그렇지만은 지금 한국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에 대해서 지금 그런 얘기가 지금 정천에서 나오더군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단독으로 그냥 그 콜비 대변인, 국방부 대변인한테 이 문제를 물었습니다. 원바이 원으로. 자, 그러면 선제 공격이란 것은 어느 나라든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쪽에서 나를 치려고 권투 선수 같은 권투 펀치가 오른쪽으로 올 것이냐 왼쪽으로 올 것이냐 유심히 보고 있다가 그것을 공격해가지고 자기가 안 맞는 것이 방어거든요. 근데 이재명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나온 자는 안보에 대해서도 0.001도 모르고 선제 공격이 뭔지 선제 공격으로 해서 국민이 위협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 방법인데 안보에 대해서는 진짜 0.001도 모르는 인간들이 대통령 하겠다고 나오는 게 너무나 한심스럽거든요. 근데 윤석열이 이제 말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선제 타격하겠다 이런 거는 저기가 미사일 발사를 공격용 미사일 발사를 하겠다 이런 징후가 보이면 당연히 선제 타격해야지. 그거는 그냥 앉아서 맞을 수는 없잖아요. 또 지금 마하 10 정도 자기들 발표로 그 정도 같으면은 뭐 1분도 안 걸리잖아요. 그럼 선제 타격에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당연하죠. 설명을 윤석열이 못한 거죠. 왜냐하면은 만약에 선제 타격하지 않으면은 서울이나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서도 수많은 사상자가 난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징후가 있어 공격용 징후가 있으면은 선제 타격을 하는 것이 맞다.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어서 사상자가 날 경우에는 영토 보호뿐만 아니라 국민의 재산 생명을 보호해야 될 의무를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라는 사람. 그럼 뭐 설명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설명하지 않고 뭐 어떤 상황을 얘기를 하니까 이제 반발이 생긴 건데 민주당은 의도적인 반발을 한 거예요. 의도적인 반발. 그렇죠. 민주당이는 이게 미국에서 말하는 프리엠티브 스트라이크라고 그래가지고 그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그 지금까지 돈으로 평화쇼를 하고 돈으로 산 평화쇼가 얼마 가지 못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돈 딱 떨어지니까 무차별하게 지금 그동안에 자기들이 준비했던 것을 문재인 정권의 그 거짓 평화쇼가 이제 실패로 돌아갔고 그것이 다 그냥 쇼에 불과했다는 게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 북한은 뭐 문재인을 상대로 안 하겠다, 미국을 상대로 하겠다 이런 의미고 문재인이 아무리 평화쇼를 통해서 국내 정치 이용하려고 했지만은 이번에 여러 가지 북한의 상황을 보면은 이제 독자적으로 핵 보유국 위치를 확보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저들이 강공으로 나오는 것은 미국의 봉쇄를 막고 핵 보유국 위치를 가겠다 이런 입장이고 또 지금 미중 간의 이 델리게이트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북한으로 봐서는 이용하겠다. 그래서
미국이 북한을 중국하고 저런 상태에서 우리를 버리지 못한다, 또 공격하지 못한다는 그런 걸 간파하고 강공으로 나오고 때려 보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지금 그래서 입은 옷이 우리 선거 때 입을 그 유니폼입니다. 색깔이 아주 좋네요. That's my favorite color. 제가 좋아하는 그 컬러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미국은 지금 아주 그냥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아주 초긴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행히 아마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아마 이제 겁만 주고 물러날 것 같은 그런 낌새가 보이고 있어요. 미국이 발끈하면 반드시 저쪽에서 뒤로 물러납니다. 지금 그 김정은이도 지금 미국 무서운 줄 알고 까불지만은 잘못하면 얻어맞아요. 예, 김정은이. 자, 그래서 오늘 또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중국이 타이완에 침공하는 그 사태라든지, 북한이 지금 또 나쁜 놈 3마리가 지금 막 그냥 교란을 하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이제 옛날에 이제 람스필드 국방장관이 윈윈 전략이라고 그래가지고 국지전이 다른 곳에서 일방적으로 다발적으로 터진다 해도 미국은 그 윈윈 전략에 의해서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그게 있어요. 나와 있어요. 그걸 오늘 이제 미 국방부 브리핑에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자체는 존재하는데 그걸 이제 다른 이름으로 해가지고 어느 곳에서 지금 딱 그런 상황이 왔거든요. 자, 러시아 쪽에 북한이 그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 도발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는 게 네. 국지전을 동시다발적으로 좀 이렇게 던져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 피해가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피해가 온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이래 보는 거고, 그래서 뭐 지금 대통령 선거 국내적으로 좀 혼란한 데다가 또 미중 간의 관계가 험악하고, 그러니 러시아가 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만약에 침공을 한다 그러면은 그것을 상쇄하기 위한 동시다발적 여러 가지 국지전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럼 제일 첫 번째가 한반도 아니냐. 그래서 한반도가 잘못하면은 그런 상황으로 돌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어로 말하면은 multiple aggressions라고 그러는데 이 다발적인 그 침공이 닥쳐왔을 때 미국은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동맹국은 어떻게 나설 것이냐 하고는 지금 미국하고 일본하고는 아주 강력한 지금 군사훈련을 시작했어요. 근데 정말 한국은 오히려 군사훈련을 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아무튼 뭐 그 정권 자체가 사실 그리고 반미 정권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워싱턴 가서 문재인 정권 자체가 반미 정권이다. 이 인식을 제대로 가져야 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5년 동안 그 반미 정책을 쓰고 한미 군사훈련도 거의 중단하다시피 하고 결국은 이제 나가게 되는데 다음 정권이 소위 한미 동맹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러한 정권이 들어오는 게 맞다 이래 보는 거죠. 그리고 한미동맹도 강하지만은요, 안보 이슈라는 것이 아주 다방면입니다. 기술, 과학, 경제, 이거 다 안보예요. 이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국방력. 국방력 힘이 강한 자만이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쥐뿔도 국방력도 안 해놓고 평화를 돈 주고 산다고요? 그 잠시 땜방질은 할 수 있지만은 지금 김정은 봐봐요. 거의 5년 동안 다 준비해가 지금부터 계속 그냥 날리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다음 대통령, 한국의 대통령은 안보를 강력히 하는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것이. 제가 이제 그 얘기하죠. 사실은 저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네. 안보 국방 부분은 뿐만 아니라 한미 관계, 또 네. 한일 관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그 확고한 우리의 안보 위치를 확보하겠다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문재인이 박아놓은 붉은 적폐, 네. 악행, 악습 이런 걸 다 이제 뽑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네. 지금은 뭐 이재명이 되나 윤석열이 되나 뭐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오히려 대한민국을 더 고착화, 소위 사회주의자들의 이런 행위들을 고착화시키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에 고민이 많습니다. 예, 지난주에 우리가 한미동맹, 그리고 잊혀진 영웅들, 그래가지고 6.25 전쟁의 시사회도 하고, 이제 종전반대 집회를 했습니다. 미국의 국회의원들도 오고, 한국의 국회의원들도 이제 오지는 못했지만은 이제 줌으로다가 붙여주면서 했는데, 여기서도 우리 아주 대단히 종전선언이 웬 말이냐, 지금 이 한국에 성토대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마치 스미스 의원 정책보좌관, 이제 특별 정책보좌관이 오셔서 제가 이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 국회에서도 나눴고, 우리 조은진 대표님 잘 있느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꼭 한번 기회가 되면은 만나고 싶다라고 전해달라. 스미스 의원한테 안부 전해주시고요. 네. 제가 지난번 그제 인천 방문했을 때 네, 그때 보자 그랬는데.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이 있어요. 예. 그래서 보고 또 어제는 강원도를 방문했는데 강원도에 춘천 대첩이라고 6.25 때 북한군이 3일 만에 수도 서울을 장악해가고 그다음에 강원도에서 내려오는 북한 계류군들이 수원지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거기서 한 일주일을 방어를 해줬다고요. 네. 그래서 부산까지 뚫리지 않았다. 그래서 그렇죠. 가서 여러 가지 느낌이 많은 게, 야, 이제 미국이나 유엔은 한국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많이 했는데 지금의 한국 정부는 배은망덕, 배은망덕. 그러면 누가 앞으로 한국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전쟁이 났다 했을 때 지원을 해줄 거냐? 지금 문재인 정권으로서는 불가능하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좌파 정권이 빨리 물러나는 것이 맞다.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이번에 미국 가기가 좀 힘들어졌지만은 조만간에 빨리 미국을 한번 가서 스미스 의원이나 또 우리 한국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여러 가지 정계 재계 사람들 좀 만나봤으면 한다. 이런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한국의 대통령이 1번, 2번만이 토론에 나올 게 아니라 전부 다 대통령 출마자들이 나와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국민들이 왜 1번, 2번만 놓고 뽑아야 됩니까? 지금 제3의 당들도 얼마나 많은데 이게 아주 미즈러블한 한국의 시스템이고, 그리고 제가 볼 때 1번, 2번은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공화당이 사실은 정당의 당원수로 보면은 선관위 등록 당원수로 보면 제3정당이거든요. 예. 전 세계에서 제3정당을 이렇게 소외시키고 토론회조차도 못하게 하는 것은 공정성에 어긋나고 자유민주주의가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언론 공화국,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그들 자체적으로 정부 자체가 이제 1, 2번 고착화 작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거죠. 예. 대한민국에서는 마크롱 같은 대통령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언론 자체를 실어주지 않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대권 정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통합은 해야 되는 것인지 또는 뭐 어떻게 단일화를 해야 되는 것인지.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은 막판에 뒤집어져서 정권 교체가 어렵다고 보는 사람이고요. 윤석열이 이제 또 조금 올라가니까 오만해지고 단일화 구도에 대해서 조금 한 발 또 뒤로 물러서는 입장인데 저러다가 진짜 정권 교체 힘듭니다. 국민들은 정권 교체를 하라고 원성이 난리인데 윤석열 가지고 저는 또 정권 교체를 한다 하더라도 윤석열이 여야 연정을 통해서 야합을 통해서 민주통합정부 민주당하고 야합하겠다.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하겠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자유파 국민들에 대한 배신행위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러면은 지금 제가 볼 때 만일에 윤석열이가 당선이 된다 해도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계속 와이프에 대한 법정적인 출두해라 뭘 해라 이런 데서 있고 또 이제 촛불 전국도 일어날 것이고 이래서 제3당을 키워야 되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집이 센지 모르겠어요. 기득권이죠. 아무튼 거대 정당이 기득권을 계속 가지고 가겠다. 그러니까 세대 교체도 안 되고
정당 민주화도 안 되고 또한 뭐 깨끗한 정치 뭐 이런 부분들이 힘들어진 거죠. 양당의 기대는 저도 그 당에 있어봤지만 그 당이 고착화되면은 개혁이나 혁신 뭐 변화 이건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단일화를 하더라도 우리 공화당이랑 당은 절대 흡수하면 안 돼요. 우리 공화당은 지키면서 그다음에 이제 후보 연대를 하겠죠. 연대. 예, 연대를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데 우리 공화당의 국민들이 선거는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모르잖아요. 제가 사실은 후보 없는 선거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것은 좌파들이 절대로 정권 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좌파들을 그냥 쉽게 봐서는 안 된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대비를 해야 되고 국민들께서도 문재인 정권의 이 탄압 또 무능, 무책임 네. 질렸잖아요. 그럼 네. 그것을 확실하게 제거하고 붉은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후보가 필요하면은 좋은 진 찍으면 됩니다. 좋은 진 찍으면은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좌파들이 거대 여당으로 국회를 장악해가지고 벌였던 여러 가지 악법이라는 것이 자유민주 체제에 맞지 않으면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윤석열은 뭐 문재인에 대해서 처벌하겠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문재인이 지금 뭐 원전 폐기 문제라든지 또 소득주도 성장 이런 그 사회주의 경제 정책을 도입했다든지 혹은 뭐 언론재갈법 같은 그런 악법들을 많이 만들어냈는데 이거를 드러내지 않으면은 정권교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정권교체가 아니고 정권교대지 교대. 그렇죠. 그러면 저 대표님께서는 앞으로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우리는 아무튼 네 가지 조건을 걸어놨어요. 첫 번째는 정권교체를 하면은 아무튼 붉은 적폐 청산을 해야 된다. 그걸 확실하게 국민한테 해라. 예. 그 다음에 민주당하고 야합해가지고 민주통합정부 이런 만드는 기회는 안 된다. 그리고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넣는다는 것은 망언이다. 철회해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사족들 달지 말고 진정한 사과해라. 이 네 가지 조건을 걸어놨죠. 그것이 일반적인 보수 우파 국민들의 요구사항하고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아주 쉬운 얘기인데 뭐 계속 저 윤석열 쪽에서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자꾸 저한테 뭐 전화하고 이래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에서는 같이 할 수 없는 거죠. 끝까지 가는 거죠. 맞죠. 자, 그럼 박근혜 대통령님이 왜 이렇게 늦어지고 태어나는 게 늦어지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시면은 바로 또 어떤 입장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건강이 안 좋으신 거는 맞고요. 그래서 저들이 급하게 사면을 하신 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떤 메시지를 내는가에 대해서는 뭐 그분이 알아서 하실 문제인데 네.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메시지를 냈다가 저들이 만약에 정권 교체를 했다고 봅시다. 그러고 난 다음에 민주당하고 야합해가지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고착화 시키고 법적으로도 뭐 그냥 탄핵의 강을 건너버리면은 다 묻혀버리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는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계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만약에 섣불리 하면은 다음에 저들이 국민적 행위를 할 때 그때 누가 저항하느냐. 저항할 수 있는 저항 세력이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섣불리 예를 들어서 잘못하다가 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번 총선 때 같이 그냥 이용만 한다. 저들은 뭐 이용만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중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이게 차라리 침묵하는 게 낫다. silent. 오케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병원에 오래 있어야 될 이유도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고 문정권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죄 없는 사람이 감옥에 오래 있을 때는 이거를 손해배상을 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라든지 명예회복을 반드시 찾아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베네핏을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실질적인 복권을 해야 되죠. 첫째는 재심을 통해서 이 재판 자체가 잘못된 불공정한 또 법의 질서와 그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 이런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재심을 통해서 밝혀야 되고요. 두 번째는 역사적인 심판을 해서 명예회복을 해야 된다. 뭐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 한 푼 받지 않고 또 국정농단을 한 게 없잖아요. 이제는 그 진실을 밝혀야죠. 태블릿 그렇죠. 가짜. 예. 그다음에 국정농단 붙였던 그 자체 전부 다가 허위로 밝혀졌으면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진정한 그 복권, 그렇죠. 또 재심을 통한 명예회복 뭐 이런 부분들 다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정권 교체가 안 되면 더 문제지만 만약 정권 교체 한다 하더라도 저들이 민주당하고 야합해서 이혼집정부제나 내각제를 하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강을 건너라 그랬고 왜 윤석열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탄핵파들이에요. 내각제 파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입장을 좀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번 총선 대선을 통해서 우리 공화당 중심의 정권 교체가 돼야 된다. 이런 입장이 확실하게 있는 거죠. Right. 박근혜 대통령이 진작에 릴리즈가 그러니까는 사면이 돼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반대를 해서 안 했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뭐 국민의힘의 입에 좌우지해가지고 그러면은 사면하라 소리를 안 했기 때문에 감옥서에 더 있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러면 법치주의에서 죄도 없는 사람이 저쪽 당에서 내놓지 말한다고 안 내놓습니까? 이거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거죠. 그들이 내놓기 싫어서 안 내놓은 거 아닙니까? 두려워서. 근데 이제 병이 심각한 상황에 가니까 이제 사면을 했는데 그런 부분하고 또 국민의힘이 반인륜적 인간으로 살 수 없는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사면하지 말라고 했다. 그 당시 지도부라는 게 황교안이하고 나경원 뭐 그다음 최고위원들이 있겠죠. 그런데 누가 그런 소리를 했느냐? 그거는 폐악질이죠. 그거는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고 그래서 좀 분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저가 사면하기 싫어서 안 내놓은 거고 두 번째는 또 사면을 반대했는 국민의힘에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인간적으로 뿐만이 아니고 인륜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네. 뭐 만약에 그 사람이 밝혀지면은 한국에 살기 안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그 싱크탱크 여러 CEO들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 사면 참 축하하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조만간 회복이 되면은 미국을 와서 순회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을 자세히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설을 좀 하기도 원하더라고요. 그것도 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건강이 회복되시면은 뭐 여러 가지 기회가 안 있겠습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잘못을 했는가 하는 의문을 이제 가지기 시작했잖아요. 그 제가 3년 전에 갔을 때도 미국의 백악관 출입 기자들한테 한 거죠. 박근혜 대통령 죄가 없다. 이것은 소위 말하는 체제를 전복한 쿠데타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쿠데타 세력들이 반미 세력들이고 공산사회주의 소위 자생적 공산사회주의 세력들 거기다가 자기 권력만을 향수하겠다는 배신자들에 의해서 됐는데 진실이라는 것은 아무튼 밝혀집니다.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어쨌든 저는 뭐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잘 견뎌주셨잖아요. 네. 잘 견뎌주셨다는 데서 감사를 하고 빨리 쾌유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2월 2일 날이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 나이로 71세 네. 만으로 70세 되는 생신인데 네. 우리가 그 설날 연휴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 서울병원 앞에서 오후 2시부터 집회를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그 지난번에 그 우리 조은진 대표님 그 저기 공식 그 우리 공화당 광고를 제가 다 보냈지 않습니까? 거기서 다 보는 우리 CEO들 또는 그 편집국장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잠깐. 조은진 대표님이 참 공을 세웠대요.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사면을 하기는. 이렇게
국제사회를 놓고 언론화 시키고 말을 막 퍼뜨리고 전하고 떠들고 이렇게 했던 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도 이게 빨리 된 거 아니냐. 그래서 미국에 공은 우리 공화당 또 조은진 대표님한테 미국에 많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린 것은 우리 제니박 기자께서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많이 했지만 우리 공화 참 우리 대표님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표님 꼭 승리하십시오. 필히 승리하셔야 되고요. 한국과 내가 하도 한미 추운데 동맹 다녀서 얼굴이 좀 이렇게 동상 비슷하게 걸렸어요. 아하, 추워서 그렇겠요. 요즘에 날씨가 싸늘고 여기도 27도예요. 그런데 하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도 손을 막 나도 그냥 요즘에 나갈 때 그냥 콧구멍까지 눈만 빼끔 해놓고는 나가고 있거든요. 한 10도 되는가 보죠, 그죠? 예. 하여튼 간에 참 잘 지켜주시고요. 열심히 또 우리 합시다.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 그리고 한국의 we need great Korea back. 위대한 한국이 다시 돌아오도록 우리 열심히 싸워야 됩니다. 예. 설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유튜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한국 사람한테 그래 전해주세요. 원래는 검은 호랑이, 검은 예, 예. 호랑이는 재앙을 몰아낸다 하니까 스미스 의원이나 많은 사람들한테 한국에서 띠를 보는데 검은 호랑이 띠가 예. 재앙을 물리치는 거니까 코로나 재앙이 반드시 물러갈 거라 건강하시라고 전해주십시오. 제가 또 떡을 또 가지고 추석에 갑니다. 여기 설날에 예, 떡을 가지고 여기도 나눠주고 저기도 항상 명절날 때면 해요. 잘들 먹더라고요. 갖다 주면.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